다음 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국빈 방문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다시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교회 전도사가 가족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업소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는 범죄가 LA 한인타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이 실종 8개월 만에 벽장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다음 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라는 평가인데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 방문을 공식화하면서 여기엔 현지 시각 다음 달 26일 국빈 만찬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엔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겼다며 두 정상은 굳건한 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한국을 향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is state visit will only strengthen or deepen U.S. ROK ties,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S. ROK alliance here at the White House. 대통령실도 백악관 발표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한미 정상이 회담과 국빈 만찬을 포함한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면서 70년간 축적된 성과를 축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정상은 동시에 정치와 안보, 경제와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동맹의 미래 발전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는 게 양국 정부 당국자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최근 미국을 찾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최종 조율했으며 의제와 관련한 구체적 협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정상이 미 백악관을 국빈 방문하는 건 12년 만으로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를 다시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기준금리가 연 6%까지 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회의를 2주 앞두고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파월 연준 의장이 강력 긴축을 시사하는 이른바 매파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선 지난해 11월, 12월에는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봤지만 올 들어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는 꼼짝을 안 하고 있어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는 과정은 험난한 길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earlier this year, some of that improvement was revised away. I think nothing about the data suggests to me that we've tightened too much. Indeed, it suggests that we still have work to do.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강도 높게 이어진 금리 인상에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너무 강하다며 연준은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다시 높일 준비가 돼 있고 올해 최종금리도 기존 전망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에 0.25%포인트까지 줄인 금리 인상폭을 이달에 다시 넓힐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강력 긴축을 시사하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 시장에서는 연준이 당장 이달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확률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종 금리도 최고 5.75%까지 갈 거란 확률이 50%를 웃돌고 6%까지 올릴 가능성도 30%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출렁였습니다. 미국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5%를 넘어서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석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고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한인 전도사가 일가족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교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디나 경찰은 지난 3일 덴커와 알티시아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한인 조셉 정 씨와 부인 8살 딸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회 관계자들의 신고를 받고 이날 오후 출동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확인한 결과 가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 씨는 이곳 자택에서 부인과 딸을 흉기로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인 이웃 주민들은 출동한 경찰들을 보고 걱정했는데 정 씨 가족이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끔씩 그 클라리넷 소리도 들리고 바이올린 소리도 들리고 그랬거든요. 저 집에서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또 밖에 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고 가정사니까 너무 충격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좀 안타깝죠. 정 씨의 아파트 문 앞에는 숨진 8살 알리사가 좋아하는 인형들이 놓여 있고 정 씨가 다니던 교회 교인들은 꽃을 갖다 놓고 가족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정 씨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재직한 한인교회 관계자는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한 정 씨는 아이처럼 밝고 순수한 성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씨는 평소 보험사에서 일하며 교회 일도 열심히 한 전도사로 목사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교회에서 일한 봉급을 받아간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며 정 전도사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충격에 빠져 정신상담 치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디나 경찰은 정 씨가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우울증을 앓은 기록은 없다면서 부부간 다툼 끝에 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의 업소 2곳이 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의자들은 할리우드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 한 음식점에 침입한 절도범들이 현금 인출기를 뜯어내려 합니다. 이들은 현금 인출기가 생각처럼 열리지 않자 긴 쇠막대기를 이용해 절도 행각을 저지릅니다. 절도범들은 업소로 침입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으며 현재까지도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 절도범들은 업소 밖으로 나와 같은 몰래에 있는 또 다른 업소로 찾아갑니다. 용의자들은 쇠창살이 없는 이곳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당시 업소에는 주방을 담당하는 고령의 직원이 있었는데 해당 직원은 도둑이 들어온 것을 알아채고 2시간 동안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깨는 소리 듣고 화장실로 가셔갖고 락하고 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특별한 피해는 없으셨는데 너무 놀리셔갖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소식을 접한 이웃업소의 직원 역시 충격을 받았다며 두려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When we have news about people breaking in, it's very scary to us because over here it's a pretty small space, right? 절도범들은 한인타운 외에도 할리우드 등지를 돌며 하룻밤 사이에 모두 4곳의 업소문을 부수고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아직까지 피해 액수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 당국은 절도범을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실업수당 사기와 마약 유통 범죄를 벌인 한인 용의자가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의자는 개인정보를 도용하며 치밀한 범행을 벌였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수사당국이 한인 마약업자 김 씨의 범죄 사실을 처음 포착한 건 지난 2019년 11월 불법 마약 배송이 적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One of them had
nearly a pound of methamphetamine and the other contained more than 300 fake oxycodone pills that contained fentanyl. And that he shipped that from a FedEx store in West Covina to a UPS store in Hawaii. 김 씨는 마약 유통뿐 아니라 라하브라의 창고를 임대해 직접 마리아나 재배와 마약 제조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김 씨는 공모자들과 함께 교도소 재소자 등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He got these inmates' information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by purchasing names, social security numbers, dates of birth on the dark web. That's sort of like kind of like the dark corners of the internet. 김 씨가 이 개인정보를 토대로 불법으로 취득한 실업수당은 무려 545만여 달러에 이릅니다. 이 밖에 신분도용으로 16,000여 달러의 불법 세금 환급도 받았습니다. 결국 2021년 3월 이 모든 범죄 정황을 포착한 연방수사당국이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의 차와 집, 창고에서는 다량의 마약과 불법 제조 총기류, 사기 증거 서류와 영수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은 올해 37살의 에드워드 김 씨에게 마약 밀매와 실업수당 사기, 세금 사기 등의 범죄 혐의를 모두 묶어 24년 4개월의 중형과 함께 추징금 550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이 실종 8개월 만에 벽장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는 일리노이 중부에 자리한 트로이에 거주하던 53살의 리처드 매지로 지난해 4월 26일 실종됐습니다. 실종 신고는 다음 날 매지의 아내 제니퍼에 의해 접수됐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직장에서 조퇴한 뒤 집으로 가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의 차와 지갑 그리고 열쇠가 있었지만 남편을 만날 수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집을 수색했지만 특별한 흔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사라진 남편이 발견된 것은 지난해 12월 11일 아내가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찾기 위해 벽장을 열었다 미라로 변한 남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일리노이주 메디슨 카운티 검시소 측은 최근 공개한 부검 결과를 통해 시신의 신원이 실종자인 매지로 확인됐고 사인은 자살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최초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집안에 너무 많은 물건이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생후 19개월 된 영아가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낮잠을 자다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윌링턴 경찰국은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19개월 된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시 결과 펜타닐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숙소에 도착한 뒤 딸을 재웠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영아의 펜타닐 접촉 경로에 대해 조사 중인데 숙소와 가족들의 소지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에어비앤비와 해당 숙소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가 업소에서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 강도를 뿌리 뽑기 위해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텐텐 윈즈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손님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고 가게에 들어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손님들은 일단 맨 얼굴로 가게 안에 입장한 후에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경찰 소속 제프리 매드레이 부서장도 지난달 마스크와 복면을 쓴 범죄자들이 퀸스의 보석상에 들이닥쳐 79세 여성을 구타한 후 110만 달러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사건 직후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올 때 얼굴을 보이고 신분을 밝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도시 내 소매점 절도범죄 역시 급증했습니다. 보고된 절도범죄는 2021년에 비해 45%, 2000년대 중반에 비해 275% 급증한 수치인 6만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시는 범죄율 증가의 원인으로 마스크 착용을 지목했습니다. CCTV나 목격자에 의해 절도 장면이 목격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로 인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범죄자들 사이에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경찰이 두려워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며 상점가에서의 마스크 금지가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애덤스 시장의 제안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며 마스크 통제 정책보다는 더 많은 카메라와 비상 알림으로 상점가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더 많은 세금을 환급해주겠다며 납세자를 현혹하는 사기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합니다. 이들은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수동으로 세금 보고 양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데 납세자들은 이 과정에서 소득이나 원천 징수액을 허위로 보고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고용주나 기업들과 협력해 납세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다면서 허위로 세금 보고를 하다 적발되면 $5,000의 벌금과 경우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된 세금 보고 관련 사기 범죄는 모두 780만 건으로 피해액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환급을 빌미로 접근하는 경우 반드시 사기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내 총기 난사 사건이 2달여 만에 100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2년 전에 비해 빈도가 더 빨라졌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5일 미국 일리노이주 볼링브룩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악시오스 등 미국 언론들은 이 사건이 올해 들어 100번째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총격 사건을 추적하는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의 집계 결과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100건을 넘어선 시점은 지난해의 경우 3월 19일, 2021년에는 3월 22일이었지만 올해는 3월 5일로 열흘 이상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체는 총격범을 제외한 사상자가 4명 이상 나온 사건을 총기 난사로 규정하는데 올해 1월에만 52건, 2월 41건, 이번 달은 6일 기준 11건으로 올해 들어 모두 10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기로 인한 모든 사망 사례를 포함하면 올해 들어 6일까지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자는 7,5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30년 만에 통과된 총기 안전법에 서명했지만 총기 난사에 자주 사용되는 돌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Why have deadly mass shootings become more deadly? We also know that state laws that require gun permits and bans on large capacity magazines do seem to reduce fatal mass shootings. 지난해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은 모두 647건이며 2021년에는 690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가금류에 대한 조류독감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심하게 퍼지면서 수천만 마리의 닭이 폐사되고 달걀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인간 전염 가능성도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 시작된 미국의 최근 조류 독감 확산은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돼 왔습니다. 50개 주 중 47개 주에서 5,800만 마리의 가금류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야생 조류에서도 발병 사례가 흔하게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 미국의 계란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0% 올랐습니다. 이에 미 농무부가 닭, 칠면조, 오리 등 가금류 종별로 H5N1으로 명명된 원인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백신 후보 물질을 시험 중이며 미국 역사상 최초로 가금류 대상 조류 독감 백신 접종을 대규모로 실시하는 방안을 업계 지도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에머리대 애니스 로원 교수는 바이러스가 덜 퍼지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이 이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며 가금류에 대한 조류독감 백신 접종 구상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구상에 대해 닭을 키우는 축산업자들은 반대, 칠면조를 키우는 다른 축산업자들은 찬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닭고기 생산용 육계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전국 개육협회 톰 수퍼 선임 부사장은 닭에 대한 조류독감 백신 접종에 대해
널리 퍼져 있고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처럼 보여서 처음에는 솔깃할지 몰라도 해결책도 될 수도 없고 간단하지도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6개 업체들이 닭고기의 18%를 수출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으로 수출길이 막히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이미 밍크, 여우, 너구리, 곰 등 포유류에도 퍼진 것으로 확인돼 사람에게 잘 전파되는 변종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전문가들은 조류 독감이 팬데믹이 될 위험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어린 자녀와 동승한 부모가 아이를 옆좌석에 앉힐 경우 부과해온 가족석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부는 아메리칸 항공과 알래스카 항공 그리고 프론티어 항공이 가족석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에 서면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어린 자녀와 여행하는 부모는 추가 수수료 없이 아이를 옆자리에 앉힐 수 있어야 한다며 항공사들의 수수료 폐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의 물가 대책의 하나로 각종 승은 수수료 폐지 방침을 밝히며 항공사를 압박한 데 따른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자녀의 코로나 감염 사실을 숨긴 부모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네티컷 미들섹스 대학 등 미국과 영국 공동 연구진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80명의 26%인 150명은 자녀의 증상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거나 양성 반응 시에도 자녀를 등교시켰다고 답했습니다. 학부모 가운데 일부는 자녀들이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도 했다고 답했습니다. 자녀들 건강 상태를 밝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가 알아서 하고 싶었다, 자녀의 생활이 평소처럼 느껴지게 하고 싶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연구진은 솔직하지 못한 일부 부모들의 대응으로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